아유, 안 들리네요. 네, 됐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음으로써 오늘 제4차 중앙선대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사회를 맡은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11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님,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님,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되신 이후 첫 선대위 회의 결합이신데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힘차게 뛰겠다는 의미로 자리에 비치된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옷을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 입으셨으면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를 선창하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진짜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이제부터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 합류하신 네 분의 선대위원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는 없다고 하니 한마디로 기만 아닙니까? 국민 과반수가 계엄을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안 떠나야 하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선거운동 첫째 날 청계 광장과 인천 그리고 어제 충남에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골목의 민심은 지금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혹시 대선 기간 동안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국민위의 법위의 군림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법원에게도 요구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례에 없는 회개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이주호 대행은 국민을 배신한 지난 3명의 권력자들 그들의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한 명의 대통령과 2명의 권한 대행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한 권력자는 망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주호 대행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지금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엄정 중립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미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랍니다. 국회 요구에 감사원 감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분명합니다. 전임 내란숙의 대행들이 행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대표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관장 임명이 예정된 공공기관도 쉬운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주호 대행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네, 다음으로 새로 합류하신 야4당의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진행한 뒤 모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뜻깊은 정치사에 남을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주창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직진했습니다. 결국 국민 덕에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검찰 해체, 사법 개혁으로 법비를 정치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연합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1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뛰겠습니다. 22일 뒤 우리 모두의 후보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재연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이 선거운동복까지 입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내란 수계에 대한 출당, 제명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기호 2번 후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대선에 2번은 없었어야 마땅한 기호입니다.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윤석열, 정광훈 눈치나 살피며 내란 잔당의 본색을 숨기지도 않는 김문수 후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것입니까? 이번 대선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극우 내란 세력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진보당은 민주수호 광장의 시민사회, 재정당들과 함께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언하였습니다. 빛의 광장, 그 뜨겁고 간절한 힘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 길에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는 부산 경남을 비롯해 10세 지역에서는 더욱 특별한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역사적 소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용해인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내란 수계 부부의 마지막 몸부림이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한 명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뻔뻔스럽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더니 한 명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출당 생각조차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기다려달라라면서 도망만 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도 국민이 아닌 내란 수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더는 고쳤을 수조차 없는 내란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미래 세력과 구태 세력 사이의 최종 결전입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승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야5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을 때부터 고대했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소수 특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다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역사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괴물 정권 속에 지독한 고통의 3년을 지나 이제 마지막 싸움터에 함께 섰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불평등 타파 선대위원회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 함께합니다. 불평등 타파 선대위를 내세운 이유는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다시금 위태롭게 만들고 벼랑 끝에 세웠던 그 실체가 다름 아닌 거대한 불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괴물 정권은 불평등과 갈등과 배제를 숙주로 이 나라를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커지기만 하여 이제는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심각해진 자산격차, 소득격차에서와 더불어서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교육 간 불평등을 해소할 국가 미래 비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성공하는 네 번째 민주정부 탄생의 길에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존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기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뭐 이 소문의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법사상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도 못 보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재판부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구속 취소 이후에 그 구속을 다시 취소할 만한 사유가 지금 발생했어요. 왜냐?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다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만 가지고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은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하고 검찰은 구속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 보십시오.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그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개 재판의 예외인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공개 재판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국민은 지금 그게 그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이렇게 이끈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건 내란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공개로 재판을 하면서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재판 공개의 예외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쭉 보고 그 재판 진행 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공판기를 정해놨어요. 이게 재판을 그러면 언제까지 끌겠다는 겁니까? 이게 풀어주고 뭐 서서히 뭐 합니까? 양쪽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법조 선배로서 그 재판부에 대해서 몇 말씀 충고합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주로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거예요.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신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체 틀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작은 틀에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또 박수치는 한쪽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판기 빨리 진행하십시오. 왜 12월까지 잡습니까? 내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법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다 저보다도 더 능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부여된 큰 틀에서 헌법에 대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 평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숙고하시기를 충고를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란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내란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도 않고 그리고 바로 그 내란 우두머리 저는 이 타이타닉호 선장입니다. 이 선장과 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포를 이끌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법조 판단을 떠나가지고 국민 상식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 사이에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이 법조인으로서 이런 뭐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달라. 부탁하고 충고하고 경고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13년째 대중골프장 협회 고문을 맡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언을 하고 나면 오후에 또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온 후에 하루에 매일 한두 곳이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대중골프장은 개인이 오너 한 명입니다. 373군데 있습니다. 그 회원제 골프장은 154명. 특히 이 중에서 대중골프장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요즘은 중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550만 명입니다. 550만 명. 또 코로나 때 외국에 못 나가지고 수요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수요가 폭등할 때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39,7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2년 동안 이용자들은 1인당 연간 90만 4천 원 추가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반대로 골프장은 추가 영업이익이 2조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퍼블릭 대중 골프장을 도입할 때는 뭐 돈 없는 사람도 서민들도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을 좀 치게 하자, 그런 뜻에서 법과 세제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취득세는 회원제는 10%인데 뭐 여기는 2%, 그 재산세도 회원제는 4%인데 여기는 0.2%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를 우리가 21,120원을 내는데 대중은 그걸 삭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중골프장은 좀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550만 골프 이용객, 373명 개인 오너들, 이런 차원에서 대통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대선까지 지금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후보 신변 보호입니다. 궁지에 몰린 내란 세력이 정권 연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재명 후보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건총, 저격총 밀수, 블랙 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빗발치는 테러 제보들은 지금이 결코 관가할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는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공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당국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를 강력히 지시하십시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은 권한대행과 지금 정부의 책임입니다. 같은 총기 암살 테러에 직면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유세 현장에 사면 방탄 유리막 설치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정원 등 대테러 당국은 자그마한 테러 징후도 놓치지 말고 테러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게 선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 직속위원회인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저 전현희 노동존중 실천단장, 그리고 김주영 전 한국노총위원장,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53명이 결합한 메머드 노동선대위입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원회는 현장에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와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후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노동탄압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문수 후보는 문호조 저임금이 감동이다라는 막말을 일삼은 대표적인 반노동 인물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노동 탄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내란 정권의 장관이자 윤석열 시즌2입니다. 노동존중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AI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노동 탄압 정권 연장 음모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2,500만 노동자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찍 하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재집권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상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공동정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 보복을 했나요? 절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김대중을 보면은 이재명이 보입니다.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박찬대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폐회합니다.